자, 지금까지 이제 힘들게 지방선거 승기를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 여러분들이 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내일 우리 선거를 이기고 나면은 이제는 태평성대가 올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에요. 예, 지금 오히려 지방선거는 이제 예고편격이다, 제가 볼 때는. 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일종의 이제 전초전인 거죠. 뭐 지방선거가 본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전초전이 돼버린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지금 아마 뭐 지금쯤 끝났을 것 같은데 만찬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본인의 의사를 아마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뭐 뉴스로 전달된 부분은 없는데, 예, 김김님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뭐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어도 본인의 이제 당대표 도전 의지를 밝히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크게 이겨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지방선거는 쉬운 상황이에요. 뭐 대통령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금 수월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당대표 선거는 지금 수월하지 않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야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그러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내일 하루 이제 같이 만세 부르고 바로 또 신들매를 조여매고 당대표 선거까지 완전히 승리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날개를 달아드려야 돼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또 지면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문조털레유가 최후의 발악을 할 거예요. 예. 최후의 발악을 하는 당대표 선거가 될 거다.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문조털레유 문바들이 얼마나 그 치졸한지, 그 저열한지 이걸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 김용남에 대한 공격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돼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 뭐 이미 작년부터 이제 김민석에 대한 털레반들의 공격이 뭐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은 이번 당대표 선거 때는 뭐 김민석에 대한 흑색선전, 가짜뉴스, 비방 뭐 장난 아닐 겁니다. 문바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지면 자기들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총동원해서 김민석을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치열하고 더 힘든 싸움. 지방선거도 참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고 있을 거예요. 특히 김용남 후보가 좀 선전하기를,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김용남이 공격당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100분의 1? 앞으로 김민석이 당할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김민석이 당할 일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100분의 1 정도 당한 거다. 근데 김용남한테 이제 저 정도라면은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앞으로 2달 동안의 공격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뭐 그런 수준으로 저는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방선거 끝났다고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광주 KBS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뭐 지금 이제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호남 지역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뭐 당원 숫자도 많고 호남 지역이 또 민주당의 어떤 뭐 정치적인 풍향계다 이런 평가를 받는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가 당대표 경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 오늘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요거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궁금한 이유, 단순히 여야의 승패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구도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 차기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광주 전남의 민심을 확인해봤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 38%, 김민석 현 국무총리 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그 외 인물 5%, 선호 인물이 없다 14%, 모름과 응답 거절 8%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대표 46%, 김 총리 38%로 정 대표가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정 대표와 김 총리 간 접전 양상은 그대로였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격차가 다소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현 대표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61%, 잘못하고 있다 28%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6%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권역별로는 전남 서부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부권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전남 만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개된 광주 KBS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저 데이터가 꼭 다 맞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 호남에서 여전히 정청래가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고 있는 2% 정도 앞서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이게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은 호남의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겠지만은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은 이제 격차가 더 벌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 민심만 놓고 보면 어쨌건 정청래가 호남 지역에 이제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정청래에 대한 지지도가 만만치 않은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게 정청래랑 김민석이랑 이게 비교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은데 털레반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여러분 2022년 대선 때죠. 그 이낙연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격돌을 했을 때 호남에서 그 전남에 졌어요. 전남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졌고 광주에서는 이기고 이런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곳이 호남이었어요. 그 여전히 이제 호남에 좀 기득권 세력들이, 또 정청래가 이번에 이제 그게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지긴 했지만은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호남 지역 공천에 그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북과 전남, 광주 전남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광주 전남은 이제 그 김용록 지사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마치 조용히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광주 전남 그 경선 때 김용록 후보하고 민영배 후보의 격차가 0.8% 차이였어요. 0.8%. 엄청나게 치열한 경선이었고, 또 경선 과정에서 특히 여론조사 과정에서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조용히 덮인 거지. 정청래가 호남 지역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미소 천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북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광주 전남에 이제 김용록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민영배가 광주 전남 특별시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지만은,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관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이게 정청래의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긴 했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이원택이 전북에서 당선이 되면은 호남 지역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무소속 김관영을 지지를 해야 된다. 뭐 가장 먼저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게 단지 뭐 정청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뭐 김관영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당대표 선거랑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이원택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전북 지역 이제 당원들이 정청래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북에서 당대표 선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정청래가 광주 전남에서는 조금 우세인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상쇄를 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김관영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장난질을 못 쳐요. 김관영이 전북을 딱 길목을 막고 있어야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가 전북에서 장난질을 못 친다. 그러니까 김관영이 당선되는 게 당대표 선거 결과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지 이제 김관영이 승리를 하면 정청래가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 선거 때 전북 지역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관영이 꼭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관영이 이겨야 호남에서 김민석이 정청래를 이길 수 있고 호남에서 이겨야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북 지역 선거는 뭐 김관영 후보도 뭐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시의 농부님 정청래가 지난 대선 때 다른 사람들 고생하며 선거운동할 때 호남에 짱 박혀서 마치 고향에 산다는 식 즐거운 선거운동한 게 다 이유가 있었죠. 그 호남과 딴지들이 정청래를 밀고 있죠. 정청래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벽을 이제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청래가 쌓아놓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북에서 김관영 후보를 당선시켜서 정청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얘기하듯이 이건 당대표 선거의 전초전이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평택에서는 대선을 하고 있고 조지리 혼자서 전북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에서 어쨌건 김관영이 승리를 해야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우리 전북 지역 유권자 분들은 꼭 김관영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